자, 이 왼쪽은 ID VG 커브고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드레인 커런트, 그 다음에 드레인 볼테이지 커브입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냐면 트랜스퍼 프로퍼티, 이거는 아웃풋 프로퍼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채널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현재 채널의 캐리어들이 어떠한 뭐 상태로 있는지, 혹은 얘가 채널이 언제쯤 발생하는지, 뭐 VTH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GMMAX가 얼마인지. 왜냐면 GMMAX를 알면 우리가 모빌리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MMAX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GMMAX를 또 GMMAX의 높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옥사이드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옥사이드 두께 얇게 했다. 그 말은 GMMAX가 더 올라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GMMAX가 얼마인지를 통해서 이 채널에 대한 특성을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역에서는 이제 스캐터링 패턴을 대략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웃풋 특성은 저 소자가 켜졌을 때 여기는 VG입니다. VG 그러니까 이 수치가 게이트 전압이란 뜻이에요. 자, 게이트 전압당 드레인 커런트가 얼만큼 증폭되는지, 혹은 게이트 전압당 드레인 커런트가 얼만큼 전달하는지를 그러니까 얼만큼 출력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R온, 그러니까 얼만큼 샤프하게 빨리 켜지는지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커브를 볼까요? 얘는 이미 게이트 전압이 VTH 이상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켜졌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드레인 전압을 끌어올리면 전류가 빨리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아이디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기울기 없이 여기서 바로 빵 터져서 쭉 흘러게 되겠죠. 근데 모든 소자는 다 채널이든 그 소자 안에서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가지면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R온 값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GM 값.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자의 어플리케이션이 스위칭이 우선이다. 그리고 스위칭을 할 때 거기서 발생되는 로스, 그러니까 왜냐면 스위칭 한다는 말은 전압과 전류가 크로싱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회로성, 그러니까 그 시간축을 봤을 때 거기에 전류와 전압이 크로싱 되는 이 시점은 뭐냐면 이게 파워거든요. 전류 곱하기 전압이니까. 그러면 이게 최대한 샤프해서 이 면적이 적어지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뭐 요 R온 값이 가파른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스위칭 영역을 보는 소자다 하면 여기 있는 요 R온 값이 중요할 겁니다. 여기 있는 요 R온, 이 영역대가 중요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소자는 그게 아니야. 내 소자는 증폭이 돼야 돼. 뭐 예를 들어 마이크 혹은 그 레이더 같은 증폭, 그래서 멀리 나가야 돼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하면 이 영역대가 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소재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전에 제가 뭐 하기할 때 증폭 소자인 경우는 저희는 RF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 이 영역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이게 GM이거든요. GM은 게이트 전압 변화당 드레인 커런트가 얼만큼 변하는지, 게이트 전압이 바뀌는 것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얼만큼 변하는지, 이 폭. 그럼 이 폭이 GM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GM을 결정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모빌리티, 하나는 뭐 여기 있는 이 두께. 이 두께가 뭐냐면 이 두께는 보신 것처럼 옥사이드에 대한 두께 플러스, 만약에 내가
게이트가 실리콘이다. 그러면 이것도 아무리 앰플된 실리콘이 그 실리콘이 해도 결국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밴드 힘이 발생하죠. 그러면 뭐 디플리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디플리션에 대한 두께까지 다 고려된 실제 두께, 실제 내소자의 인슐레이팅한 두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옥사이드의 두께를 줄이든지 아니면 내가 쓰는 물질의 모빌리티가 좋든지 하면 여기 있는 요 GM 특성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 뭐 제가 했던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알겐인데, 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요 알겐 구조에서는 여기가 2DG라고 해서 2dimensional electron gas가 항상 있고, 여기에 알겐은 그 전자가 흐르지 않는 인슐레이팅 특성을 갖는 그런 소자라고 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결국 옥사이드 두께가 되겠죠. 저한테는 여기 있는 요 알겐 값을 낮추면 저는 요 GM 특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GM이 좋으면 뭐가 좋냐면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 주파수의 특성을 제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GM이랑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저항이랑 그 다음에 C값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가 이 알겐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GM 값을 높이고, 그래서 이 컷오프 프리퀀시의 특성을 높이는 게 이 실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겐의 두께를 제가 30나노에서 27나노로 줄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시면 GM 특성이 요게 이제 GM 커브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GM이 이렇게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GM이 증가로 인해서 이 GM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주파수 특성이 증가해서 그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전에는 약 40GHz 정도 흘렀는데 알겐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약 62GHz까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을 실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RF 소자를 만들 때 이제 뭐 GM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알겐의 두께를 줄인다든지 하는 실험을 했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냐면 모빌리티입니다. 채널 안에서 전자들이 얼만큼 잘 이동하는지 그 특성을 알아내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봤던 게 이제 로피드 모빌리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펙티브 모빌리티 안에 이렇게 로피드 모빌리티가 있고 VTH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주로 Y 펑션을 이용을 해서 로피드 모빌리티를 구했었고요. Y 펑션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GM에다가, 그러니까 루트 GM에다가 이제 드레인 커런트를 이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게 핵심이 뭐냐면, 제가 그 루트 GM에다가 아이디를 나누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세타 있죠, 이 세타. 이 세타가 결국은 스캐터링 패타니까 결국 저항 패타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 패타를 빼고 이 모빌리티 값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는 게 Y 펑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 케이스 안에는 세타에 대한 영향이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그러니까 이게 나온 드레인 커런트를 가지고 이런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커브를 만들면 여기가 이제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 Y에 나오는 값들을 나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기울기
기울기에 보면 요 기울기 안에 우리가 로필드의 모빌리티에 대한 팩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루트로 제곱을 채워버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로필드 모빌리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식 전개를 하고 플러스를 끈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는 로필드 모빌리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로필드 모빌리티는 채널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이 채널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채널 아래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스캐터링에 얼만큼 가지는지, 혹은 이 에피, 내가 바꾼 이 반도체 에피에 따라서 이 모빌리티가 얼만큼 바뀌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량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드레인 커런트잖아요. 이때 드레인 커런트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 드레인 전압을 아주 작게 10mV라든지 뭐 많아도 100mV 정도, 그래서 아주 작게 줘야 됩니다. 왜? 드레인 전압을 크게 줘버리면 이 드레인 전압의 필드에 의해서 이 캐리어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채널 특성에 대한 그 팩터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드레인 커런트를 아주 작게 해서 실제로 이 캐리어가 이동을 할 때 어떠한 그 영향을 받는지, 뭐 서페이스가 러프니스가 있으면 서페이스랑 스케이트는 거잖아요. 거기에 특성들 어떤지들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페이스 스케이트를 막 일으키도록 했고, 하나는 트리트먼트를 그래 했고 하나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로필드 모빌리티가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드레인 전압이 작다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좀 러프하게 볼 수 있는 GMMAX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GMMAX에서 이제 필드 이펙트 모빌리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필드 다 고려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아무래도 스캐터링에 대한 값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로필드 모빌리티 값보다는 조금 낮게 수치는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왜? GMMAX만 알면 되니까. GMMAX 알고 COS만 우리가 계산해서 구할 수 있으면 로필드 모빌리티는 필드 이펙트 모빌리티는 우리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주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모빌리티 본단 자체는 이 채널 특성에 대해서 아주 그걸 좀 기지를 본다 이런 느낌. 마침 사람으로 치면 뭐 정형외과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채널 모빌리티 본다는 말은 약간 그 병원으로 치면 약간 정신과 같은 느낌. 이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일렉트론들이 어떻게 이동할까,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줄까 라는 그런 정량적이면서도 정성적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팩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전력 반도체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직 쪽, 특히 스위칭을 빨리 해야 되는, 혹은 그 작은 전압에 많은 커런트를 보내야 되는 그런 특성, 혹은 내가 반도체 물질을 바꿨다, 모빌리티를 보기 위해서, 모빌리티 높이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로필드 모빌리티를 구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서비스 레셜드 스윙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레셜드 스윙이 뭐냐면 볼트 퍼 디케이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는 디케이드란 말은 드레인 커런트가 10배 증가할 때, 요 마이너스 11승에서 10승이죠. 자, 10배 증가할 때 드레인 전압은 과연 얼만큼 변화를 줬느냐, 이 수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전압의 전류는 크게 증포, 그러니까 크게 증가하면 좋겠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서브 스레셜드 스윙이라고 해요. 스레셜드 볼테이지 이전에 서브 스레셜드, 그때의 스윙값. 예. 그래서 서브 스레셜드 스윙인데 아이디얼하게는 60mV per 디케이드입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러려면 DIT가 아주 작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인버전 구조에서는 60mV per 디케이드가 아이디얼한 값 맞는데,
만약에 턴온 되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예를 들면 터널링 팻 같은 경우는 60mV/D보다 더 낮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또 궁금하시면 터널링 디바이스 서브 스레셜드 스윙 이라고 치면, 구글에 치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빌리티 디그레이션 팩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디바이스의 좀 채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옥사이드 두께를 내가 바꿨다, 혹은 내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서페이스 스캐터링을 덜 일어나게 했다, 혹은 내가 하이케일 물질을 좀 더 유전율 높은 걸로 했다. 그때 그 스캐터링 베타가 얼마큼 더 일어나는지를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타 값으로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타를 구할 때는 리니어 커브에서 세타를 이제 한쪽에 두고 나머지 다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보는 시점은 VTH 이후, 그러니까 GMX 이전이 아니라 GMX 이후, 그리고 이 기울기가 일정할 때, 그죠? 그때 그 수치를, 그때 그 게이트 전압대를 봐야지 이 정확한 세타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R1 값인데요. 만약에 모스펫 소자가 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시메트릭하다, 그러니까 소스하고 드레인 거리, 그러니까 양쪽을 나눴을 때, 반을 쪼갰을 때 이 양쪽이 이게 같은 이미지다, 그죠? 그러면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소자에 메탈을 이렇게 얹고 하면 여기 양쪽 여기 컨택 저항이 있겠죠, 그죠? 컨택 레지스티비티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면 전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올 거란 거죠. 이때 전자가 느낄 저항이 뭐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건데, 자, 소스하고 드레인 어떻습니까? 고농도로 도핑돼 있죠. 저항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에서 보시면 메탈하고 반도체하고 만나면 컨택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실리콘 같은 경우 열 처리, 그러니까 RTP를 하게 되면 컨택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RF 소자 같은 경우, 아까 설명했던 RF 소자 같은 경우 컨택장이 아주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증폭 특성이 또 좋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증폭 특성 좋단 말은 결국 드레인 커런트 맥스가 높다는 소리예요. 근데 드레인 커런트 맥스가 높으려면 저항이 낮아야 되겠죠. 어느 저항? 컨택 저항까지 낮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컨택 저항은 보통 우리가 로에 10에 16승 옴 뭐 제곱센티미터 표현하는데, 그때 우리가 10에 16승만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리콘에서는 웬만하면 조금 다 잡으면 10에 16승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컨택 저항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일반적인 시메트릭한 소자에서의 저항은 결국 어디? 여기 채널 저항. 채널 저항이 아마 제일 도미넌트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요 R1 값, R1 값이라 해서 on resistance 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R1이라 표현하고요. 전력 반도체에서는 소스 드레인에서 RD S1 라도 표현합니다. 그 드레인 소스에 온이 됐을 때 저항에서 RDS1 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요 컨택장이 낮아야지 여기 있는 기울기가, 컨택장이 낮고 채널장이 낮아야지 R1 저항이 작아지면서 여기 있는 요 스위칭 되는 요 기울기 특성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저항을 봤을 때는 소스에서 드레인까지의 저항을 보면 이게 제 이미지 때문에
다 안 나오긴 한데 이동이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소스의 컨텍 저항, 그 다음에 소스 쪽에 요 영역의 파라지티한 저항, 그 다음에 채널, 인버전 됐을 때 채널 저항,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스 드레인과 드레인 영역에서의 파라지티한 저항, 그 다음에 여기는 드레인과 메탈하고의 컨택된 저항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일 도미넌트한 거는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측면에서는 또 다릅니다. 거기서는 여기는 없는데 드리프트 영역이라고 있어요. 그거 100V 근처에서는 채널 저항이 좀 도미넌트한데 만약 600V, 1200V에 가면 여기 이 드리프트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컨택 저항이 안 좋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드레인 맥스가 내려오게 돼요. 드레인 맥스가. 그러면 그리고 또 뭐 여기 있는 요 기울기 있죠, 기울기. 요 기울기가 아무래도 죽다 보니까, 그죠? 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죠. 컨택 저항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아론 저항이 커진 거죠. 컨택 저항이 커짐으로써. 그래서 전류인 드레인 맥스도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은 뭐 다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나중에 실험을 하실 때 하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실리콘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조건이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컨택 저항은. 그래서 디바이스를 측정을 하면 우리 보통 트랜스퍼 프로퍼티, 그 다음에 아웃풋 프로퍼티, 그 다음에 트랜스퍼 프로퍼티에서 드레인 커런트를 이런 식으로 로그로 취해서 이 스윙이 얼만큼 잘 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숏 채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불 특성도 봐야 됩니다. 디불이라든지 혹은 기들 같은 게 있을 경우 오프 커런트가 드레인이 오프인데도, 그러니까 문턱 전압 이전인도 불구하고 이미 드레인 커런트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위칭 특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은 뭐 어쨌든 그게 다 누설 연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펫 분야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ID 맥스, 그 다음에 아론 값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턱 전압이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그 타겟에 맞게끔 나오도록 디플리션이 뻗는 영역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아론 장이 커질 겁니다. 왜냐면 드리프트 영역이 커질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소자를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드레인 커런트의 맥스 뭐 중요할까요?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 안에 차지를 시켜서 문턱 전압의 베리에이션을 두고 거기 있는 이제 마진 윈도우를 가지고 얘가 영위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VTH에 대한 베리에이션, 이 폭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안쪽으로 게이트 옥사이드 안쪽으로 차지를 시키다 보니까 게이트 리퀴드에 대한 측면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로직도 디바이스가 스위칭을 빨리 해야 되는 그쪽에서는 이제 SS 특성이라든지 SS 특성을 고려하려면 또 DIT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VTH에 대한 특성도 어느 정도 너무 높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VTH와 그 다음에 우수한 서브 스레셜드 스윙 특성이 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인터페이스 트랙 덴시티를 갖는 소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